이런 건데. 곽진원이요. 맞는 것 같은데. 이 맞을걸? 맞을걸? 그러니까 쌤이 그 쌤이 쌤을 욕한 거야. 쌤이 그 쌤을 욕한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누군지 모르고 욕을 했고 그 선생님은 이제 나를 알고 욕을 하셨겠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뭘 하실까? 내가 쌤한테 이렇게 따져. 송치현 쌤한테 왜 그랬어요? 아니죠. 모르실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모르실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와, 그죠. 아, 했는데 말하자마 그 개새끼 하면 어떡해.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6, 7, 8, 9가 다 들어간다고? 와우. 아 너네 학교가 갑자기 왜 그럴까? 원래 오석은 시험 범위 끝까지 안 넣기로 유명한데 9단으로 10대. 어? 9단으로 10대. 9단원은 내용이 없어요. 재해 재난. 선생님도 설명하는 거 딱 하나밖에 안 해드려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도덕 국어 문제예요. 그치 상식으로도 풀어도 돼. 상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따로 이제 물어볼 거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과학쌤 욕을 그렇게 쬐끔하면 어떡해요? 어? 그쌤 욕을 왜 그렇게 쬐끔하게 했어요? 왜 쬐끄맣게 했냐고요? 네. 그 쌤이 이제 여기저기 학교 쌤들이 날 이미 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제 담임이에요. 담임쌤이니? 네. 그래도 뭐 애들 다 쌤한테 성격 상담받고 다 울었어요. 진짜 네, 저도 울었어요. 왜? 막말하셔. 와... 막말하고 욕해가지고 공부 제일 잘하는 애랑 비교해줬어. 와... 징계부터 하나요? 진아 잘 아니 지랄한다. 하여튼 애들 다 싫어했어. 애들 다 울었어. 진짜 성적 상담 빼고는 한 게 없어요. 상담이면 무조건 성적이에요. 성적만 해? 네. 개인 상담 이런 거 안 하고? 네. 저 이번에도 성적 상담 좀 할까 이러다가 응. 예전에 저희 엄마랑 쌤이랑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지금은 제가 안 데려가거든요. 안 불려가는데 응. 다른 애들이 불려가요. 계속 불려가는구나. 과학 막 97점 이렇게 맞아도 왜 이따구밖에 못했냐. 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97점 잘 쳤지? 하는 거면은 뭘 원하는 걸까? 뭘 원하는 걸까? 그렇지. 그냥 성격 파탄자가 아닐까? 그지? 1년 동안 그것만 그거 당하고 살았어요. 진짜 참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서 그죠? 머리도 머리 욕을 하면 안 되나? 할머니 네.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원래- 중간에만 이렇게 그 잔디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없고 뒤에는 있어요. 뒤에 돼 있고 그 근데 그 섬처럼 있는 거? 예. 아니 근데 머리를 가끔 긁으실 때가 있는데 긁으실 때마다 머리숱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뭔가 보기가 좀 이게 사람 머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고 사람 머리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거든. 두상이, 두피가. 그럼 얘는 머리털이 난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M자형 머리라고 했고 일자형 머리라고 했는데 그렇죠. 일자형도 탈모가 생기고 M자도 탈모가 생겨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좋아해? 그 M자 탈모에서 문제점이 M자가 예를 들어 사람 얼굴 이렇게 생겨 있잖아. 그럼 귀가 달려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머리가 있으면 M자 탈모는 여기 이 두 부위부터 먼저 탈모가 심해지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머리가 이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여기부터 벗겨져요. 벗겨져요. 이렇게 점점 머리가 이렇게 벗겨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이가 만나요. 그래 이제 요렇게 오 정확하시다. 요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머리가 있으면 처음에는 요렇게 되어 있었겠지? 근데 이 정수리도 비거든. 정수리도 점점 빈단 말이야. 여기 비고 나머지가 이제 색칠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되면 이 둘이가 이제 또 뚫려 개통돼.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모습이 여기 머리 조금, 여기 머리 조금, 여기 머리 조금 우리 교장쌤도 저 정도는 안 돼요. 이렇게 점점 진행이 되죠. 성격도 이상하고 이런- 얼굴도 이상하고. 근데 사람의 이제 그 성격은 풍요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민심도 곶감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단 말이야. 그 흥부 같은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흥부도 그래도 뺨을 때려서 먹을 건 주잖아요. 아니 근데 어. 진짜 담임이 너무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장기자랑 쌤들끼리 하는 게 있어. 아씨 싫어. 와, 보다 그러니까 보면서 그지. 그런 거 진짜 자기 혼자 다 틀려요. 센터에서.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지 뭐. 근데 하여튼. 연습은 많이 했대. 어떻게 생각해? 자 우리 그 지난주에 진도 나갔던 게 뭐 나갔었지? 호흡에서 나갔었고. 온라인이에요. 아 근데 너는 아마 일요일 거 영상 봤지 싶다. 쌤이 그냥 보내줘. 또 뭐 있었지? 지난주에 6단원 진도 마무리했었나? 문제 특성. 그 물질의 특성 했었잖아, 그지? 네. 우리 여기는 물질의 특성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나? 앞에 거 아니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혼합물의 분리부터 들어가잖아. 제결 그치? 네. 우리 혼합물의 분리는 첫 시간 했잖아, 그지? 네. 그럼 우리 5, 6단원 끝났다, 그죠? 오늘 이제 7, 8단원 7단원 진도 좀 나갑시다. 네. 7단원 나간 동안은 동도는 잠깐만 좀 문제 풀어주시고 8단원 나갈 때 챙겨드릴게요. 오늘 뭐 최대한 일단 진도 나갈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다 뺄 거예요, 알겠지? 7단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죠? 아, 쌤도 지금 그 쌤 제자들 수능 친 친구들 아. 이제 잘 치네부터 원래 연락이 오거든. 수능 친 날 연락이 왔다. 보통 이제 만점이거나 이제 하나 두 개 틀린 애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연락 왔다. 그러면 이제 재수. 그 아니야 재수는 연락도 안 와. 재수 연락 안 해요. 재수 그 생존 여부가 확인이 되면 아. 그럭저럭 친 애들 원래 신격대로 쳤거나 조금 아쉽거나 조금 잘 쳤거나는 한 일주일 이내에 와. 근데 지금 절반 정도가 지금 연락이 안 되거든. 근데 아직 마트표도 없고. 만점 좀 없어 이번에. 이번에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수학 문제 하나가 네, 22번. 저 이번에 누구 맞췄어요? 정답률이 1.4%래. 맞아요. 정답률이. 서술형이야. 단답형이라 못 찍어. 근데 쌤 고등학교 친구 중에 단답형 찍어서 맞춘 애가 하나 있었는데 대박이지. 정답이 이거였거든. 2의 n 제곱 빼기 1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구조적으로 정답이 7이거나 15거나 31이거나 딱 이 구조야. 63이거나 15를 찍었는데 맞힌 거야. 대박이지. 근데 그 친구 진짜 레전드 하나 알려줄까? 8개 찍었는데 6개인가 7개 맞췄어. 우와. 수능에서. 수학에서. 와, 수능에서. 대박이지. 인생 역전. 얘 막 진짜 영대간이 경대간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수학을 못해서. 수학이 원래 5등급이었거든. 우와. 와 8개 중에 6개를 맞히니까 원래 한 50몇 점 60점인데 어려운 것만 다 찍었단 말이야. 진짜 정확하게 쌤이 기억해.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찍고 그 다음에 28번 29번 30번을 찍었는데 와 진짜 대박인 게 이 단답형 3개 중에 2개를 찍어서 맞췄어. 우와. 단답형 어떻게 놀래라 역수신. 미안합니다. 중지를 남겼네. 요렇게 맞힌 거야. 대박이지. 근데 맞힌 게 경우의 수 문제라서 맞힐만 해. 그래도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수능에서. 대박이지. 근데 그 친구가 국어의 신이었거든. 내가 본 국어 중에 제일 잘했어. 고3 모든 모의고사 올 100점. 항상 시간이 남고 수능에서도 시간이 남은 우와. 미친 자. 진짜 잘해. 근데 이번에 국어도 어려웠다. 국영수가 다 어려운데. 사탕 진짜 어렵다. 사탐? 이번에 과탐은 딴 과목은 모르겠는데 지구과학은 진짜 쉬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쉬웠어요. 작년에 비해서 탐구 영역은. 그래서 사실 지학기 이번에 되게 무난무난하게 문제를 잘 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잘한 애들은 충분히 50점을 다 맞았을 거라서 1등 컷이 50점 아니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국영수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버리니까 애들이 지학이 보통 제일 마지막 과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멘탈 털리고 체력 딸리고 이래서 좀 못 친 것 같아.
평소보다 못 친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웠는데 도 평균이 쌤 생각보다 높았거든. 6월 모의고사가 되게 어려웠단 말이야. 6월 모의고사가 6월 9월 모의고사가 좀 어려웠는데 9월은 그냥 평범했다. 그때도 그래도 한 45, 47? 1등급 컷 이렇게 나왔거든. 우리는 이제 탐구는 50점 만점이거든. 두 과목 치니까 50, 50, 100점 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9월보다 이번 수능이 쌤 생각에 좀 쉬웠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단조로웠어 문제가. 원래 수능이란 건 새로운 문제를 보는 거라 어려워야 되는데 새롭다라는 느낌이 좀 덜했어요. 좀 뻔한 느낌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아 이번엔 되게 무난하게 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적이 쌤 생각보다는 이제 등급이 좀 쉬운 거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더라고. 근데 뭐 마냥 낮다는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잘 낸 것 같구나 싶은데. 그죠. 어쨌든 뭐 이제 하나 둘씩 연락 오고 있던데. 점점이 없으면 없는 거지. 수능 만점 없는 건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 진짜 잘 친 사람은 뭐 한 개 아니면 두 개 틀렸겠지? 있어요. 쌤 하시는 분이. 쌤 과목에서? 네. 많죠. 쌤 과목은 쌤 과목 기준으로 많죠. 그러면 뭐 국영수 그런 거. 그거까지 쌤이 잘 안 물어봐서 모르겠네. 결과가 나오는 거를 쌤이 들어봐야 되는데. 쌤은 물어봐야 되긴 해. 근데 쌤 학생 중에 잘 치는 애들은 있죠. 꽤 있었지. 대학 잘 간 친구들도 많고. 쌤은 밥 사주시고 하세요. 끝나고 나면요? 연락 오면 쌤 사줍니다. 뭐 사줘요? 명품 사줘요? 명품을 사주냐고요? 뭐 차 같은 거 아, 면허 따면 차 같은 거. 이야, 쌤이 그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돼서 윤서가 오늘 뭐 할래? 마세라티요. 막 저기 막 비싼 차들 있잖아. 이런 거 막. 선생님 저는 벤틀리 사겠습니다. 그래 하나네. 이러면 좋겠지만 그 정도가 되려면 선생님이 이제 저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있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 소고기 같은 거. 그죠? 뭐 수능 잘 쳐가지고 오거나 하면은 뭐 가능하지. 명품이요? 명품요? 명품까지 좀 그렇고 아니 차? 수능 잘 쳐왔다면 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소고기 정도는 뭐 가능하죠. 수능이 만점이면 뭐 더 해줘요? 만점이면요? 네. 모르겠네. 그럼 그래도. 만점자한테는 차 사주세요. 뭐 수능 올 만점 받아오면 사드리겠습니다. 오, 그 말 뱉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삭히지 마세요. 이제 큰일 났다. 자, 7단원 보겠습니다. 7단원. 이러다가 진짜 사야 되면 이제 큰일 나죠. 자, 56쪽 숙권. 하여튼 올해 내년 수능 기조도 좀 봐야 되는데 내년 수능도 만약에 킬러 문항 없이라고 했는데 지금같이 이제 난이도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까지 쭉 가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저희도 예. 그 교육과정 바뀌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쌤 그냥 퇴퇴퇴 하세요.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쌤도 아까 수능. 말 실수한 거 다시 테스트 해도 돼요?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자, 섞어 보겠습니다. 섞어. 수능 에이, 근데 쌤은 그렇게 생각해. 수성구 학군에서 학교를 다니면 수능은 어려운 게 유리해. 난이도가 확 높아져 버리면 예를 들어 정답률이 막 다 30% 40%면 30% 40%를 이제 뚫는 친구들이 보통 대치하고 저 부산의 수영구 쪽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쪽하고 그 다음 수성구거든. 요렇게가 이제 정답률의 30, 40%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유리해. 누구들한테 왜 불리해지냐면 시골에서 이제 막 저 농어촌 받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에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수능도 그 수시도 어느 정도는 최저 등급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등급을 잘 받아야 좋은 학과를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제한이 있거든. 그러니까 올 1이어도 예를 들어 막 전교생에 막 11명밖에 없는데 거기서 1등 하는 거랑 여기 수성구에서 전교 5등 10등 하는 거랑 다르잖아. 수성구에서 5등 10등이 훨씬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일단 인구수가 30배씩 차이 나니까. 여기는 그래도 200명 300명인데 5등 10등이면 11명에서 1등은 9%밖에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짜로 다른 지역에서
그 4등 4% 1등급 안에 드는 애들이랑 비교할 수 있는가를 수능으로 이제 제한을 두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세 과목 합 뭐 7, 세 과목 합 6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불수능이 되면 다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이제 좋은 학과에서 자리가 비면 사실 대학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빈자리로 안 둬요. 그만큼 정시로 수를 돌려요. 수시에서 사람 인원이 부족해지면 정시에서 더 뽑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불수능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유리해. 불수능이 되면.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대신에 그만큼 본인도 실력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똑같은 실력으로 점수를 받았을 때 시골 친구들이 대학 잘 가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잘 가는 게 중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불수능이 유리하지. 아까 말라고. 수능만 좀 받았으면 쌤한테 쳐받아 가야지. 자, 습관 지구상의 물. 자, 첫 번째. 대부분 어디에 존재하죠? 하면 해수 97.47%가 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어떤 물입니까? 염류가 들어있어 짠물이다, 그죠? 바다에 존재하는 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다 같은 경우는 물 더하기 염류라는 거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이거는 학교마다 배우는 게 좀 다를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학교에서 그냥 육제물이다 하셨으면 육제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육제물. 그리고 담수라고 했으면 그냥 담수 정답으로 인정하자. 단 예외가 있다는 건 꼭 알아둬야 돼. 원래 정확한 정의는 담수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담수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는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얘가 1.76%, 얘가 0.76%, 얘가 0.0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사실 이 수치는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차용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생길 거라서.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 수치. 그래서 얘가 2.53%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담수는 짜지 않은 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육지물은 대부분이 짜요, 안 짜요? 안 짜다, 그치? 그래서 사실상 얘가 같다라고 얘기해도 되긴 해. 근데 모든 육지물이 담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을까? 틀렸거든. 예를 들면 사해처럼 원래 바다였는데 지금은 호수가 되어서 짠 바다도 짠 호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 따지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육지의 물은 대부분 담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학교 선생님은 따로 구분을 안 했다. 혹은 교과서에서 그냥 육지의 물이 담수라고 적혀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아, 지금 얘기하는 사해 같은 그런 짠 호수 같은 거는 제외를 하고 사실상 전체 거의 대부분은 지금처럼 담수구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빙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극지방이나 또 어디? 고산지대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극지방이기도 하지만 고산지대도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기는 이제 남극은 해발고도가 3000m인 곳이 되게 많아. 다 고산지대라고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극과 고산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수는 어디 있습니까? 지표 아래를 흐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뽑았으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대신에 금방 회복됩니다. 빗물이 씻겨 내려올 거기 때문에 금방 회복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어디를 흐르고 있다? 그냥 지표를 흐르고 있죠. 지표를 흐르고 있는 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에게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제일 좋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이제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물이 누구 있습니까? 지하수와 호수, 하천이다,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 합치면 얼마밖에 안 돼? 0.77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아껴 써야 됩니다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니까 뒤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특징.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 거예요. 어디다 쓸 겁니까? 용수가 존재한다, 그죠? 우리가 생활용수 이런 용수를 어디다 사용하는지를 구분해 놨고요. 농업용수, 그 다음에 공업용수, 그 다음 생활, 그 다음에 유지용수. 그래서 농업에 쓰이느냐, 공업에 쓰이느냐, 생활에 쓰이느냐, 혹은 유지시키는데 쓰이는 물이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누굽니까? 농업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 농업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 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말만 길지. 요게 이제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자원을 뭐 해야 된다?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껴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6페이지 내용은 이건 다예요.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용수 4가지의 수자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뒤로 넘어가서 금방 끝났다 그죠? 60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는 내용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온도냐, 염분이냐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중에 온도부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알기는 온도는 뭐랑 뭐가 있다? 표층 수온이 있고 연직 수온, 깊이에 따른 수온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층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표면의 온도는 어디가 높아요? 지구상에서. 지구를 볼까? 지구는 둥글게 생겼잖아요. 그죠? 적도가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까? 극지방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까? 면적당 햇빛의 양은 적도가 크다. 기 때문에 표층수온은 고 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뭐 해야 한다? 낮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온 감소다. 왜? 누가 감소한다? 태양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갈수록 뭐 하고 있다? 적도 쪽으로 갈수록 따뜻해지고 있고 올라갈수록 추워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같은 위도면 그럼 온도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 같은 위도여도 표현은 수온은 대체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뒤에서 난류와 한류를 배운단 말이야. 난류는 적도 쪽에서 극지방으로 올라가는 따뜻한 물들, 한류는 극지방에서 내려오는 찬물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동네고요. B라는 지역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위쪽에서 찬물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위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햇빛의 양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더 따뜻한 물일까? A가 더 따뜻한 물이 된다 이거야. B는 상대적으로 찬물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위도인데도 불구하고 온도 차이가 나버리겠다, 그지? 이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수온이 비슷해. 다 보니까 우리가 대체로 비슷하다. 수온이 같으면 위도가 같으면 수온이 대체로 비슷하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건 수온이 같으면 위도가 같다. 이건 돼, 안 돼? 그건 안 돼. 알겠지? 수온이 같더라도 얘가 위도가 같을지 다를지는 알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은 불가능하다. 요게 이제 표층수온 끝. 그래서 표층수온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다? 태양 에너지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있다? 연직 수온이 있다. 자, 연직 수온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2가지예요. 누구예요?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깊어질수록 수온이 증가해 감소해? 얘도 감소한다 그죠? 왜 감소하지? 똑같아. 태양 에너지가 뭐하기 때문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 표층에 바람이 많이 불면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섞여버립니다. 다시 먼저 표층에 바람이 많이 불면
우리가 앞으로 이 표층의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층을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그래프를 3개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기본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자, 바람과 상관없이 바람이 안 불 때면 다시 한번 바람이 안 불 때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정답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바람이 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섞여버려서 일정한 온도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온도가 좀 급하게 떨어지긴 하겠다, 그죠?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얘기는 이제 3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는 구조가 되겠고요. 첫 번째 1층 뭐라고 하자? 혼합층.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두 번째 층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소온약층.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층을 뭐라고 하자? 심해층이라고 하자. 그래서 바람의 영향도 받고 태양 에너지의 영향도 받는 혼합층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시작 온도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낮은 경우도 있다 라는 거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이제 두꺼워지게 된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온약층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할 게 좀 더 많죠. 소온약층 특징 뭐 있습니까?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가 없어요. 대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류가 없어.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이다, 그지? 자, 안정화층. 혹시 미안한데 냄새가 너무 강하거든요. 냄새 나는 건 나중에 좀 먹자. 다른 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실 거 이런 거는 쌤이 웬만하면 터치 안 하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지? 지난번에 중3 애들 이제 종강하기 전에 마지막 날이라고 애들이 막 과자를 막 이만큼 사온 거야. 그 자기들끼리 그래 먹어라 하는데 한 놈이 그 나초를 사왔어. 와, 나초 냄새가 진동을 해. 나초 냄새가. 나초 냄새가 엄청 진동을 하더라고. 이 종류별로 다 각자 과자를 먹고 있으니까 그 냄새가 막 섞여가지고 막 난리였는데. 자, 어쨌든 마시는 거 진짜 웬만하면 택할 잘 안 가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소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류가 뭐한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정화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기온이 뭐예요? 떨어진다고, 그죠?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찬 놈과 위쪽에 따뜻한 애들이 있어. 대류가 이미 일어나는 구조다 보니 위쪽과 아래층 사이에서의 물질 교환, 에너지 교환이 아예 없어져. 다시 한 번 더. 연직 방향. 연직이라고 얘기를 하면 위아래를 얘기합니다. 위아래 방향으로 물질, 에너지 이동을 뭐한다? 차단시켜놨습니다. 얘가 막습니다.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원래 그 블록피쉬가 심해층에 살지 육지로 올라와 안 올라와? 안 올라온다, 그죠? 그래서 저 깊은 곳에는 수압이 세니까 얘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수압이 이만큼 세거든. 그 수압이 이렇게 세면요, 몸 내부에서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압력이 존재해요. 걔도 이제 셀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붕해진다 이거지. 그럼 못생겨지거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물고기가 됐잖아. 근데 심해층에서는 그렇게 안 못생겼습니다. 심해층에서는 끄집어냈을 때는 어디 막 터진 것처럼 못생겼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바람과 그 다음 태양에너지 둘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태양에너지만 받고 있다, 소온약층은. 근데 심해층은 둘 다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죠? 그래서 계절 위도와 무관하게 1년 내도록 뭐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한 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게 되죠. 혼합층에 대한 해석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혼합층, 소원약층, 심해층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쌤이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여러 개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밑에다가 하나 더 그려볼게. 자, 얘가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온도, 얘도 온도였고요. 그 다음 얘가 두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온도 그래프가 애매한 데서 이렇게 시작한 애가 있어. 애매한 데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얘가 1번이다 그죠? 얘가 1번이잖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두껍지? 라고 얘기를 하면 원인을 뭐로 찾아야 돼?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두꺼워진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 다음에 잘 안 나온 내용인데 소원약층은요 온도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온도가 많이 감소한다 그죠? 근데 얘는 많이 감소해 안 해? 많이 감소 안 하지? 그럼 소원약층이 약한 거야. 근데 잘 안 다뤄. 보통 혼합층의 세기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소원약층의 세기는 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던 이 심해층까지 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래프 하나 더 이어서 그려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초록색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지? 얘는 아예 극지방 근처. 표층 소원 자체가 이미 심해층과 같은 온도로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뭐 해버린 거야? 소온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층상 구조가 나타나 안 나타나? 층상 구조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왜 7층이에요? 이렇게 지었으니까. 그렇지. 층이 존재해 안 해? 하니까 7층이다 그죠? 근데 여기 바닥을 다 뚫어. 그럼 여기를 7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 그지? 7층 높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7층이라고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한 층이야. 심해층과 연결되었을 뿐 따로 무슨 층이다 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만약에 고위도로 가시게 되면 이게 고위도입니다. 고위도. 고위도 바다에 가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층상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심해층과 같은 바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얘는 저위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이제 수온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우리 염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랑 아마 예전에 수업하셨으면 기억할 수도 있긴 한데 뚜껑만 그려줬니?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자, 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바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처음에는 마그마의 바다였거든요. 마그마는 1000도가 되어야 굳어요. 1000도, 900도, 800도가 되어야. 그럼 하나 물어보자. 물은 몇 도에서 끓죠? 근데 만약에 지구의 지표면이 1000도라면 물이 바다가 있었을까? 당연히 없겠다 그죠? 뭐 사실상 냄비보다도 더 뜨거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니?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처음에 바다가 없었다고. 그러면 언젠간 지구가 식어서 표면 온도가 100도 이하로 떨어졌고 대기 온도도 10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내린 비가 다시 증발하지 않고 쌓이는 순간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수천 시간 동안 비를 내렸답니다. 뭐 사실상 뭐 폭우 이상이겠지? 그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내린 비가 지금의 육지의 물이 되었단 말이야. 수건이 되었단 말이야. 그럼 그때의 물은 짰을까? 안 짰을 거예요. 왜? 염류가 증발해? 바닷물에서 물만 증발하지 소금이 증발해? 안 한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염류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야? 지각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원래 지각에 있었다고. 원래 지각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들이 물에 녹아있지 않았을 건데 지금 바다가 생긴 지가 40억 년이 넘었거든요. 40억 년 동안 지구가 계속 뒤틀리고 섞였으니까 아마 이런 거지. 땅에다가 소금이 막 바닥에 깔려있는 땅에다가 물을 뿌리게 되면 그 물은 무슨 물이 됩니까? 소금물이 될 거 아니야? 바닷물도 그렇게 됐다 이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육지의 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직 바다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바다에 녹아나올 물질들이 없으니 쌓인 호수나 강 같은 경우는 짠맛이 날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지표상에 녹아나올 물질이 없거든.
그렇게 해서 녹아 나온 물질들을 우리가 앞으로 염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염류. 누가 많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인데 얘가 그 전체 퍼센트의 약 78% 대략적인 숫자로 쓰겠습니다. 얘는 11%. 그래서 둘이 합쳐서 거의 99%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무슨 맛을 냅니까? 하면 짠맛, 얘는 쓴맛을 낸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자고. 다시 한 번 더, 원래 지구상에는 짠맛이 안 났어, 물에는. 근데 40억 년 동안 열심히 섞여온 수건들은 녹아 나온 물질들이 존재한데 걔들이 짠맛과 쓴맛을 내고 있어서 우리가 짜다라고 느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을 한 꼬집 뿌릴 거예요. 골고루 뿌려도 상관없지만 한 군데다 뿌려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왜? 처음에야 먹으면 짜겠지, 그 부분만.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골고루 퍼져 안 퍼져? 퍼진다, 그죠? 그럼 지금의 바다도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요. 40억 년 넘게 동안 섞여왔기 때문에 이 바다, 심지어 바다는 한 통이잖아.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지? 끊겨있는 데가 사해밖에 없단 말이야. 그 사해는 심지어 지금 바다도 아니니까, 호수로 보고 있으니까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얘기는 이제 염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닷속에 녹아있는 이 염류들의 양은 바다마다 이제 다 같을까 다를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골고루 퍼졌을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처음에는 예를 들어 이거야. 여러분들이 두 컵을 준비를 했어. 한 컵에는 물의 양은 똑같은데 한 컵에는 소금을 뭐 한 주먹,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반 주먹을 집어넣었다 치자. 그러면 처음엔 한 주먹 넣은 데가 더 짰을 거 아니야? 근데 둘이 섞어놓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비슷해지지 않을까, 짠 정도가? 왜 비슷해질까? 다 퍼지거든. 다 퍼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언제 숟가락을 뜨든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거의 다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같을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같아. 그래서 염분이란 걸 얘기했을 때는 이거야. 첫 번째, 염분이란 사실상 이겁니다. 해수 1kg당 염류의 질량을 얘기하자. 1대 이 염류 g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자? 염분이라고 하자. 해서 염류 질량을 g을 염분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해수가 500이 되면 염류도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해수가 2가 되면 염류도 2배로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부 다 해수 1kg당 염류 g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단위 같은 경우는 PS를 쓸 거고요, 여기서.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해수를 보시면 물 더하기 염류였기 때문에 해수에다가 물 더하기 염류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물 더하기 염류분의 염류 질량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이거야.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은 얼마냐고. 이게 얼마예요? 하면 외우세요. 35 PSU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바다마다 짠맛이 다르대. 염분이 다 다르대. 염분이 높은 데가 있고 염분이 낮은 데가 있대. 자, 염분은 염도랑 똑같아요. 사실상 짜냐 싱겁냐예요. 염분이 높을수록 짜고 염분이 낮을수록 싱거운 겁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지구상에 더 이상 녹아나올 염류들은 있을까 없을까? 이젠 없어. 다시 한 번 더. 지구상에 녹아나올 염류는 더 이상 없다고. 그러면 해수분의 염류에서 염류가 변하지 않는다면 염분값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누굴까? 물이다. 물이 많아지면 짜져, 싱거워져. 싱거우니까 염분이 낮은 거야. 물이 적으면 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역이 물이 적을까? 첫 번째, 건조해야 돼, 습해야 돼? 짜지려면 건조해야겠다, 그지? 그럼 우리가 어디가 건조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건조 기후를 위도별로 나타냅니다. 적도, 그 다음 30도, 겹치는 거는 그냥 같이 쓸게요. 그 다음 60도 부분, 그 다음에 극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적도랑 60도 부분 같은 경우는 염분이 낮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염분이 낮아요. 그 다음에 이유까지 같이 볼게요. 자, 얘는 낮습니다. 왜 낮을까 하면은 강수량이 많아. 누구보다? 증발량보다 많아. 이거는 기후야, 기후. 지리적인 요인이야. 근데 30도 부근은 염분이 높거든요. 유일하게 높아요. 얘만 높습니다. 왜? 증발량이 큽니다. 누구보다? 강수량보다. 난 극지방 같은 경우는 얘는 낮아요. 왜 낮을까? 이거는 현재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기후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더워져요, 따뜻해져요, 추워져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있다, 그지? 그러면 빙하가 녹을까? 얼까? 녹을 거 아니야, 헤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염분값의 변화 요인을 얘기할 때는 물에 의한 양, 물이 많아지면 싱거워진다, 물이 적어지면 짜진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이 얼마예요? 33 PSU입니다. 우리나라는 위도가 30도 부근이란 말이야. 염분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되는데 평균보다 낮다, 그지? 왜 평균보다 낮을까? 우리나라는 바다 한가운데야, 아니면 대륙이야? 대륙에 붙어있는 곳이다, 그지? 그러니까 뭐가 유입될까? 담수가 유입돼. 왜?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황해가 있잖아요, 황해. 그 다음에 여기 남해가 있고 여기 동해가 있잖아요. 황해 쪽에서도 그렇고 남해 쪽도 그렇고 동해 쪽도 전부 다 강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근데 하나 물어보자. 황해가 담수가 많이 오니 동해 남해가 많이 오니? 그림 봐봐, 그림. 그림에서 물의 공급이 많은 곳이 황해야, 남해야, 동해야? 황해야. 황해 쪽은 삼면에서 물이 들어와. 바다 삼면에서. 그러니까 대륙 삼면에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담수 유입이 많아. 그럼 짤까 싱거울까? 싱거워요. 그러면 염분은 황해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돼. 그래서 남해가 염분이 높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계절도 하나 물어볼까? 언제가 건조한지 물어보자. 여름이 건조해, 겨울이 건조해? 겨울이 건조하다, 그지? 그래서 겨울이 여름보다 뭐하다? 염분이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 증발도 많겠지만 비가 더 많이 오는데 겨울은 증발이 좀 많은 대신에 비가 너무 안 와. 증발량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물이 줄어. 그러니까 짜질 수밖에 없고 싱거워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제 여름에 짠맛을 좀 덜 느끼게 될 거예요. 나는 짠 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여름에 황해 놀러 가는 게 제일 좋고, 난 짠 게 좋다 하면 이제 동해나 남해를 이제 겨울에 놀러 가야 되는데 얼어 죽겠죠, 그때 가면. 그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기본적인 염분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자면 염분밀정 법칙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염분밀정 법칙은 그럼 뭘까? 생각해봐. 지금 보시면 적도든 60도든 30도든 극지방이든 황해든 남해든 동해든 염류의 양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의 양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어떤 차이예요? 염류 차이야? 30도는 왜 염분이 높아? 증발량, 강수량, 물이잖아. 적도가 60도는 염분이 왜 낮아? 강수량과 증발량이니까 물이잖아. 극지방에서 왜 염분이 낮아? 빙하니까 물이잖아. 그치? 그 다음 염분이 동남해가 왜 황해보다 높아? 담수의 유입 때문이라니까. 물이잖아, 물. 여름과 겨울도 물의 양적 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름에다가 그 소금을 빼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염료의 양적 차이는 없어. 그지? 그래서 염분밀정 법칙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법칙 이름 중에 하나야. 왜? 원래 이름 밀어야 돼. 염분, 잘 봐, 이 달라도 염류들 사이의 질량비는
일정합니다를 개같이 줄여놨어. 쌤이 보기에 염료 사이 질량비 일정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말을 이제 지멋대로 줄여놓으니까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해놓은 거지. 염분비 일정 법칙. 순서도 잘못했죠. 비도 염분에 붙으면 안 돼. 질량비에 붙는 거야 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바다가 40ps인 것도 있을 거고 30ps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선생님이랑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몇 %라고? 78%다, 그지? 이 비가 일정하다고. 염류들끼리의 질량 비가 일정하다고. 얘가 78%면 얘가 11%예요. 이게 일정하다고. 얘가 안 변해. 이게 안 변하는 거야. 다른 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들 사이의 질량비가 일정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달라도 염류 사이의 질량비가 일정합니다가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61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황해와 동해 해수 1kg에 포함된 염류의 질량과 비율이라고 적혀 있을 거란 말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이 퍼센테이지 있죠, 퍼센테이지 혹은 질량이 있다, 그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동해 황산 마그네슘이 가라고 빈칸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 비율 문제를 낼 거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요거를 보고 푸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 요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수의 특성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우리 앞에 수권 파트 아까 이제 57페이지하고 60페이지하고 보시면 오른쪽에 개념 확인하기 있다, 그죠? 요거 양쪽 잠깐 좀 채워보고 개별적으로 문제 좀 보고 마지막 7단은 좀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엔 해류 파트입니다. 해류.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 때문에 혼합층이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생기기도 한다? 혼합층이 흘러가는 방향이 생겨. 이걸 우리가 표층해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정 방향으로 해수가 흘러가더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시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해류가 하나 있다, 그죠? 이 해류를 뭐라고 하자? 프루로시오 해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서쪽으로 가면, 하연아, 서쪽으로 가면 어느 바다야? 이게 어느 바다입니까? 어디예요? 황해다, 그지? 그래서 이름이 황해난류고요. 한국의 동쪽이다 라고 얘기해서 얘를 동한난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북반구 기준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즉 적도에서 극쪽으로 올라가는 물들을 전부 다 난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주변보다 따뜻해요. 그런데 반대로 북쪽에서 극지방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단 말이지. 얘를 뭐라고 할 겁니까? 얘를 연해주 한류와 북한 한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 북한 한류의 근원은 연해주, 동안과 황해 난류의 근원은 쿠로시오 해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가 만나는 지역에서는 뭐가 생겨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조경수역이 생겨요. 그런데 이 조경수역은 이렇게 북한 쪽에 생길 때도 있고 우리나라 쪽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길 때는 계절이 언제일까? 북한이 생길 때는 언제일까? 자, 여름에는 난류가 셀까 한류가 셀까? 여름엔 난류가 세겠지? 그럼 물이 북한 난류가 세겠어? 동안 난류가 세겠어? 동안 난류가 셀 거 아니야? 그러면 여름에는 언제 생겨? 이제 북한에 생겨. 근데 지금 같은 11월 말 이때쯤이 되면 아무래도 난류보다 한류가 조금 더 셀 거 아니야. 왜냐면 계절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남쪽에 생기더라, 우리나라에 생긴다, 겨울에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조경수역 때 물고기 잡히는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겨울에 조경수역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이제 해류는 끝. 난류와 한류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 조석으로 넘어가자. 조석. 우리는 무엇을 조석이라고 합니까? 누가 잡아당겨요? 달이 잡아당겨요. 달. 다시 한 번 더. 달이 잡아당기면 뭐가 생겨요? 밀물과 썰물이 생겨요. 자,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의한 해수면의 이제 높이 편차, 주기적인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조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밀물 썰물이 달 때문에 생기느냐?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이유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A 바다, B 바다, C 바다, D 바다, E 바다, 그다음 F 바다, 그다음 G 바다, H 바다라고 하고 여기를 북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자전축은 북극 쪽에 있을 거니까 저기서 이제 자전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돌아가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저 오른쪽에 있다라고 치자. 저 반대편에 이제 달이 있대. 근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거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는 G물이 달 쪽으로 잡아당겨져요. H물도 달 쪽으로 잡아당겨져요. A물도 달 쪽으로, B물도 달 쪽으로, C물도 달 쪽으로, D물도 달 쪽으로, E물도 달 쪽으로, F물도 달 쪽으로 잡아당길 건데 문제는 이거야. C와 G는 물이 땅으로 가라앉거나 하늘로 떠 안 떠? 안 뜨지. 그런데 여기는 A와 E는 물이 빠져나가겠어 안 빠져나가겠어? 옆으로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 E 바다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 A 바다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 근데 반면에 여기는 C와 G는 그나마 B, H, D, F는 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해수면이 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 왜? 물이 빠져나가진 않거든. 여기는 다른 지역은 물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애매할 때 여기는 C는 높고 G는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다들이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아니지. 아까 뭐라 했어? 뭐 한다고? 자전한다니까? 그러면 위로 가는 건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일단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다시. 그래서 만약에 3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30도가 돌아, 45도가 돌아간단 말이야. 3시간이면. 1시간에 15도씩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A, B, C, D, E, F, G, H가 되고요. 이번에는 해수면이 낮은 데가 H와 D가 되어 있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C와 G가 아닌 이번에는 B와 F가 해수면이 높은 데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가장 높았던 C는 이제 해수면이 아까만큼 높을까 안 높을까? 안 높지. 해수면이 낮아졌지. 물을 뭐라 할 거야? 썰물이라고 할 거야. 또 시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A가 여기 올 거고 그 다음 B, C, D, E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번에는 어디가 높아? A와 E가 높고 그 다음에 여기는 C와 G가 아마 낮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럼 하나 더 물어보자고. 분명 6시간 전에는 A가 제일 낮았다 그지? 근데 이제는 A가 제일 높잖아. 이렇게 가장 낮았던 데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쭉 올라가는 거를 밀물이라고 할 거고요. 근데 제일 낮을 때를 간조, 제일 높을 때를 만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달이 물을 잡아당기다 보니까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 간조에서 만조로 가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썰물을 겪게 되면 만조에서 간조로 쭉 내려갈 겁니다가 나타나게 될 거고 이 조석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주기 몇 시간입니까? 12시간하고 조금 더 걸리지. 몇 분? 25분이 더 걸려요. 왜? 달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25분이 더 걸려.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만조는 하루 중 해수면 높이가 가장 뭐 할 때?
높이가 높을 때 간조는 하루 중 해수면 높이가 어때요? 낮을 때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야. 만조 때 높고 간조 때 낮아요 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조에서 만조까지 걸린 시간이 12시간 25분 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학교에서 이 7단지도 다 나갔니? 수선 나갔니? 나갔어? 학교에서 만조 간조 말고 혹시 살이 조금 더 했어요? 안 했으면 패스할게요. 이 달의 위치에 따라서 만조 간조 사이의 차이가 커지고 작아질 때가 있거든. 그거를 이제 하는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만조 간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석의 이용 예시. 자, 조석 이용하는 거 뭐 있습니까? 하면 갯벌 할 때 언제 가요? 갯벌은 언제 가는 게 좋아요? 만조 때 가요? 간조 때 가요? 간조 때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바다 갈라지는 거, 다리 이제 바닷길 생기는 거 언제 가야 돼요? 똑같이 간조 때. 왜? 해수면이 낮아져서 해저 지형이 드러나면 길이 되는 거거든. 이것도 우리가 알기는 간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만조와 간조를 이제 활용해서 파력 또 있지만 조력 발전소도 있단 말이에요. 조력 발전 사용하는 것도 예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조차가 큰 바다가 있습니다. 조차. 조차라는 건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조차라고 한단 말이야. 조차가 큰 지역은 어딜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 해안선이 복잡할수록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 동해보다는 남해나 혹은 서해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해나 남해가 해안선이 단순한 동해안보다 훨씬 더 조차가 크게 잘 나타난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66페이지에 괄호 4번에 나오는 사리와 조금은 따로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만 해주세요. 혹시나 문제가 나오더라도 무시하고 넘어가자. 알겠죠? 왜냐면 이게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안 다루는 학교가 꽤 많아. 아시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에 문제 간단하게